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DC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 중 가장 빛을 뽐냈었던 영화 원더우먼의 후속작이자 2020년 하반기를 장식해줄 기대작으로서 관심을 불러모았던 영화 원더우먼 1984 리뷰입니다. 영화 원더우먼 1984는 영화의 포스터, 예고편, 로고를 통해서 84년도에 분명한 초점을 두려는 듯이 전반적으로 패션과 디자인, 그리고 화려한 조명 등 레트로 감성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욕망이라는 주제를 응용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시절, 즉 미국 사람들의 욕망이 정점에 다다랐던 시기가 80년대라는 점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인터뷰가 존재했었죠. 하지만 튼튼한 뼈대와 압도적인 비주얼을 보여줬던 전작에서의 명성에 비해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와 과한 주제의식, 그리고 원작의 팬들이 환호하였던 원더우먼의 숙적인 치타의 이미지를 너무 소모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2시간 이상에 달하는 러닝타임에 비해 담겨져 있는 것은 갤 가덧 배우의 미모와 연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단점들은 DC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서 누누이 지적받고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DC가 영화 시장에서 빛을 보기를 바라는 팬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영화는 이전부터 히어로 영화를 즐겨본 사람들이라면 익숙할 만한 틀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히어로의 탄생 혹은 히어로의 활동, 악당의 등장, 점점 불어나는 사건 사고, 주인공의 갈등, 악당 퇴치, 그리고 앞뒤 상관없는 해피엔딩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단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전 스타일의 히어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영화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설정을 과하게 확장시키며 이야기의 흡입력을 책임지는 현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영화에서 등장했던 원더우먼의 이미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현실적인 히어로의 메시지가 좋은 방향으로 묘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원더우먼의 성찰도 공감하기 쉽도록 좋은 묘사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쉽게도 스토리에서의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악당의 탄생과 전반적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메시지를 주된 흐름으로 밀고 가면서 연인에 대한 사랑이나 원더우먼의 숙적인 치타를 서브스토리로 내세우고 있었는데 히어로가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과 매력적인 악당을 통해 주인공을 더욱 뽐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서브스토리로 진행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원더우먼과 치타의 대결 구도보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진짜 악당이 세상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에 대한 과정만 주구장창 보여주니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러닝타임이 긴 만큼 감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진행 방식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심정입니다. 영화에서는 메시지를 너무 강조하려고 해서 그런지 잔잔했던 초반과는 달리 중후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하이톤으로 바뀌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기가 더욱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물론 큼지막한 사운드와 액션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한데 끌어모아 관심도 없는 악당에게 몰아주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설정이 여러가지 오류도 보이고 거기다가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다는 긴박감까지 부족하다 보니 원작과 전작의 명성이라는 근본을 스스로 뿌리친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제는 굳이 히어로 영화가 아니더라도 권선징악과 적절한 해피엔딩의 쾌감은 충분히 다른 영화들에서도 느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원더우먼이라는 여성 히어로만의 주체적인 스토리를 더욱 강조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제의식을 보여줬으면 했지만 좋은 이미지로 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션과 C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액션씬은 히어로 영화의 상징이자 그 캐릭터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부분입니다. 이전 작품에서는 검과 방패, 그리고 진실의 올가미를 통해 타격감 넘치는 육체적 대결을 보여주다가 각성 이후에는 명확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며 쾌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작품에서 원더우먼이 마음껏 날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배경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씬이기에 진실의 올가미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여 화려한 동작으로 보여주는 액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더우먼의 성장을 의미하는 황금 독수리 갑옷과 더불어 투명 제트기까지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럴싸한 액션씬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올가미를 매달아 더욱 빠르게 이동한다는 특징 때문에 자연스레 올가미의 CG에 집중하게 되고, 전작에 시원한 타격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죄 없는 일반 경호원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치타와의 전투씬에서만큼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했지만, 올가미는 스파이더맨의 실감나는 거미줄에 비해 CG 티가 날 정도였으며, 최후의 결투씬에서는 어두운 배경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황금 독수리라는 네임드에 걸맞지 못한 색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가는 베놈의 마지막 결투씬과 같은 조건에서 타격감마저 부족했던 블랙팬서의 마지막 결투씬의 단점들을 생각해보면 전투씬으로서는 이전 작품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액션 분량이 많았던 것도 아니라 그런지 더욱 크게 체감되네요. 영화 원더우먼 1984를 통해 이제는 DC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독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천천히 이끌어 나갔던 마블의 경우와는 달리 DC는 첫 단추부터 배드시와 저스티스 리그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밀어붙이다 보니 원더우먼의 작품성이 더 빛을 발휘했던 상황이었는데, DC 유니버스가 아니었던 조커의 경우까지 생각해보면 당장 유일한 빛이었던 원더우먼의 이상하리만치 단순한 작품성 때문에 첫 단추의 단점을 수용하고 수정해 나갈 다음 작품들에 대한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메시지와 레트로 감성, 그리고 겔 가돛 배우의 화려한 연기 등등 킬링타임 영화로서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진지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형식의 히어로 영화로서는 추천드리기 힘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정말 DC 영화 산업은 영원히 호불호의 연속이 되는 것일까요? 여튼 이것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이하시라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